오늘 영상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분께 1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유튜브 전략일 거예요. 제가 초반에 사람들을 어떻게 후킹시키고 영상을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지 그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유튜브 쇼츠 떡상은 정말 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3년 전 유튜브를 시작했고 24만 채널로 키워온 유튜브 고인물입니다. 3년간 롱폼 영상부터 쇼츠까지 꽤 많은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해 왔어요. 쇼츠 조회수는 어느덧 700만, 400만, 300만 등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700만 조회수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죠. 그럼에도 제가 100만 조회수 이상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쇼츠에 광고가 붙기 이전부터 쇼츠를 올려온 사람으로서 쇼츠 알고리즘이 체감상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보고 제가 쇼츠 영상을 기획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쇼츠를 만드는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쇼츠에 이제 막 광고가 붙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쇼츠에 광고가 붙으면서 쇼츠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했죠. 이때 쇼츠 영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때 쇼츠 영상을 올렸었고 해당 쇼츠 영상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유입이 탐색이었습니다. 쇼츠 영상을 보는 대다수 시청자는 탐색 영역에서 쇼츠를 시청했다는 이야기죠. 탐색은 유튜브 홈화면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2024년은 어떨까요? 탐색이 아니라 쇼츠 피드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데이터가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쇼츠를 기획할 때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에 따라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작은 지식들이 쌓여 남들과 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과거에는 탐색 영역에 노출된 쇼츠 영상을 클릭했다면 지금은 쇼츠를 손가락 하나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시청자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 쇼츠가 나왔을 때 시청자들은 쇼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홈 화면에 뜨는 쇼츠를 그냥 클릭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쇼츠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 익숙함이 쇼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행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쇼츠의 썸네일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홈 화면에서 시청자가 영상을 봤을 때 후킹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쇼츠의 초반 3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쇼츠를 만들 때 썸네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쇼츠 영상의 일부분을 썸네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부분을 먼저 기획한 다음 영상 내용을 그에 맞춰 편집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썸네일보다 초반 3초에 힘을 더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쇼츠를 보는 경로가 쇼츠 피드이기 때문이죠. 스크롤하다가 내 영상이 나왔을 때 초반 3초 안에 후킹이 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스크롤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쇼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초반 3초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쇼츠용 스크립트를 쓸 때 초반 3초에 들어갈 한두 문장에 가장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 초반 3초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초반 3초를 어떻게 기획해야 돼?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지금부턴 이 초반 3초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쇼츠는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 또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쇼츠뿐만 아니라 상품의 상세 페이지부터 블로그의 글, 인스타 릴스, 비즈니스 미팅 등 어떤 곳에서든 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의 감정을 흔들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다시 쇼츠로 돌아와 볼게요. 저는 초반 3초 구간에 이 쇼츠를 보는 시청자의 감정을 동요시키기 위해 문장을 기획합니다. 감정을 동요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6가지 구성을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 두 번째, 시청자들의 문제. 세 번째, 시청자들의 생각 또는 주장. 네 번째, 반감. 다섯 번째, 공감. 여섯 번째, 의문. 여러분이 만든 쇼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쇼츠 조회수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쇼츠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싶다. 문제는 비슷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조회수가 낮다. 생각은 영상 길이와 주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해당 주제에 관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부터 생각까지 한번 적어봤다면 다음은 해당 내용에 대해 반감, 공감, 의문 중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에 반감이라는 감정을 더해볼게요. 그럼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올리는데 알고리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장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문제에 공감이라는 감정을 더해볼까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조회수 높은 영상 따라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신가요? 라고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서 그 내용에 공감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에 의문이라는 감정을 더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데 주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라고 문장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데 주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뭐지? 하며 후킹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 원하는 것, 문제, 생각 또는 주장을 아래 반감, 공감, 의문이라는 감정과 자유롭게 결합하게 되면 초반 시청자들의 감정을 흔들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 쇼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이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마다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 정말 돈만 된다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슷한 아이템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서적들을 보면서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책들을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무언가를 소비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이 영상 초반 내용에 감정이 흔들렸던 분들일 겁니다. 움직인 감정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도록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쇼츠를 만들 때 이 감정을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바로 감정을 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이 올릴 영상 주제와 비슷한 주제 영상들이 이미 올라와져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아래에 달린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새로운 브랜드 런칭 준비하느라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턴 열심히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유튜브 관련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시죠? 여러분들께 더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